살다 보면 누구나 이때다 싶은 순간이 와요.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는데요. 이것저것 따라해봤는데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지지 않고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다 사기꾼들이라고 분노하며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금세 목표가 이루어져야 만족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은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뒤늦게 축구를 시작했고 축구만 해온 아이들을 따라가기 벅찼어요.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길 만큼 매일 설레었고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타지에서 훈련받던 6년 동안 고향을 찾은 건 채 10번이 안 됐어요. 합숙소 생활을 하는 동안 2번이나 심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약 하나 없이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는 빠듯한 숙소비를 빼면 용돈은 따로 없었고 군것질과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고봉밥을 먹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그저 축구 하나만 생각하며 훈련에 더욱 매진했어요. 단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정식 훈련으로 운동을 마쳤지만 간절하고 부족했던 감독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영하 20도의 겨울 추위에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개인 운동을 했고 그렇게 숙소로 들어오면 옷에서 고드름이 떨어졌어요. 아침 수업과 오후 훈련이 끝나면 아이들은 휴식했지만 감독님은 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여벌옷도 없었기에 밤 운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먼저 옷부터 빨았어요. 염분을 머금은 운동복은 빳빳하게 굳었고 그 옷을 손으로 비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든 후 다시 입고 새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훈련, 오후 훈련, 밤 훈련을 하며 살았어요. 중고등학생 시절 혼자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은 일으켰는데 너무나 졸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네 인생에서 다시는 안 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어요. 강물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번 흘러가면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매일의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축구로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를 물건 취급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죠. 가고 싶은 학교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과열 스카우트 경쟁으로 선수를 뺏고 빼앗았습니다. 학교 측이 제안한 상급학교 진학 계획에 선수가 따르지 않으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졸업을 막고 진학길까지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의 어린 선수들이 학교와 지도자의 계산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유년 시절은 늘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어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혈혈단신이었지만 감독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일관성과 의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였고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독님을 포함한 춘천고 졸업생 몇 명이 함께 명지대로 진로가 결정됐는데 대학에서 입학 예정자로 16명을 받아놓았어요. 체육특기자 선발 전원이 4명인데 16명을 뽑았다는 것은 입학 전에 12명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선발하려는 과정이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밀려나는 것이었죠. 입학 취소를 당한 친구의 어머니가 숙소로 찾아와 함께 우는데 감독님은 도저히 혼자 학교에 남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막막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래왔듯 개인 훈련을 하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상무축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상무축구단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팀이었는데 명지대 소속으로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서 뛴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대통령배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다들 상무축구단을 우승 후보로 뽑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명지대가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감독님은 상무와했던 2경기에서 번번이 골을 넣었고 그것을 본 장성 한 분이 감독님을 불렀습니다. 1984년 하반기 시즌에 실업축구 코리안 리그의 상무 소속으로 경기를 뛰었고 이 대회에서 상무는 슈퍼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은 1984년 상반기에는 명지대 소속으로 대통령배 우승을, 하반기에는 상무 소속으로 실업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독님은 축구선수의 경력이 언제든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품고 살았어요.
감독님은 이 30년 한 가지 일을 하며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 재봉사처럼 축구선수도 그런 자세로 축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프로인 것이죠. 축구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공을 잘 차기 위해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거기에만 매진하는 것, 그런 노력과 자세가 있어야 삶의 성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이하게 생긴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고 어깨와 양발에 날개가 달린 이 조각상은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형상입니다. 조각상이 이런 모습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이고 또 발견했을 때 쉽게 잡아챌 수 있게 함이다.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한번 놓치고 지나가면 다시 잡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카이로스의 형상은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와 타이밍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기회는 늘 조용하고 수줍게 찾아왔다가 날쌘 토끼처럼 순식간에 도망가요. 삶은 무심하게 혹은 선물처럼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인생에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후회하게 될 때도 많지만 기회임을 알아챘을 땐 망설일 것도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잡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우수한 고등학생 선수를 선발해 유럽과 남미 등 축구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엘리트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던 손흥민 선수는 이런 프로그램 선발에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6기 유학생을 선발할 때는 유학생들이 소속될 독일 현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 아이들을 테스트했고 결국 손 선수는 2008년 이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그렇게 독일로 간 손흥민 선수에게 감독님은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하며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가다듬어 주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성공은 선불입니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계속되던 진나라와의 일전을 위해 정군을 끌고 황하를 건넜을 때 모든 배를 침몰시키고 가마솥을 부숴 못쓰게 만들었다고 하죠. 17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던 동북고등학교는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독일에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돌아와도 갈 곳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나이로 혼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운동선수로 뛰며 자기의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배수진을 치고 버텼고 노력했으며 적응했습니다. 결국 1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독일 함부르크와 계약했어요.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한 미국의 가수 밥 딜런은 말했어요.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노래 수백 곡이 버려진 뒤에야 훌륭한 노래 한 곡이 나오는 것. 그만큼 긴 시간과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때다 싶은 순간이 와요.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의주시하며 관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했을 때 의외의 기회, 꼼수가 아닌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런 글을 남겼죠.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어린 나이에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었어요. 단체 운동은 물론이고 홀로 하는 지독한 개인 연습까지 그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 휩쓸리지 않고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삶.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선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그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노력하고 내일 노력하며 매일의 준비가 삶에 녹아들 때 나만의 성공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